네, 쉬어가지고 줄 몰랐습니다. 자, 대민경제TV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1일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 우리 애청자님은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뛰어난 참모를 두고 계셔서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식 투자에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2차 전지가 끈적끈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FNF 같은 종목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중국이 엉망이다 해서 중국 관련주도 사실 많이 빠졌어요. 화장품도 그렇고 FNF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개를 드는데 어떤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가 보더라도 뭐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너무 요란하면 또 우리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라서 적당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오늘 돋보이네요. 그래서 오스코텍, 유한양행, 뭐 지노믹트리 등등까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테마로 업종으로 볼 때 바이오 업종이 좀 플러스가 좀 돋보인다. 자동차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요. 네. 매너님 YG는 리사도 그러게 말입니다. YG가 그래서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엔터도 YG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블랙핑크가 어떻게 될지 재계약이 잘 되면 좋겠는데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도 다들 그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주가도 이런 것 같아요. 8월이 블랙핑크의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여부가 8월에 이번 달이군요. 이제 이번 달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핑크의 리사 속에서 리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리사 혼자 떨어져 나가서야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판단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수님,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국방 나라를 지키는 국방 기술을 그렇게 북한에 전달한 사람들은 정말 큰 죄를 받아야 되겠죠. 매국이죠, 매국, 망국.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좀 상식과 합리적인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9시 35분입니다. 네, 수급 살피고 제가 좀 움직이는 종목들 기업 내용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자, 코스피부터 보면요. 지금 0.8% 상승,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으나 예탁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0.8% 상승하고 있고요. 566대 298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시장은 뭐 정상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가 조금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보면 소부장들이 조금 강하다가
좀 밀리는 분위기네요. 낙폭이 조금 커집니다. 서부장 전반이.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제가 타임폴리오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펀드들의 운영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들이 롱숏 펀드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애청자님들은 특급 참고를 두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많네요. 역시 이런 것들은 다 에코프로 BM 이런 거와 관련된 매매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0.6% 오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1036, 네, 하락 종목이 457. 상승 폭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가 많죠. 그래서 시장은 네, 기조가 괜찮다. 외국인이 좀 팔더라도 괜찮다. 이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흐름상 보면은 지금 소부장 쪽이 밀리는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약세. 어제 오후부터 좀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보실 때 주가도 주가 밀리는 거지만 펀드 흐름상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데일리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임폴리오 말씀드린 이런 것도 여러분 염두에 좀 두십시오. 이렇게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번에 미래셋의 타이거 2차전지 소재 펀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셨듯이 이런 대형 자산운용사 이런 상황들이 좀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좀 2차 전지가 여전히 개인들 자금이 증가하는 예탁금에 관심은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도 지금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 개인들 자금만으로 네,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전형적인 쌍봉 양상이라서 포스코 퓨처는 좀 약하군요. 네, 전형적인 쌍봉 양상이라서 좀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세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이런 그동안의 이 상승 요인들이 다 굉장히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수급은 살아있어요. ETF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거 ETF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기회적 매수세는 있습니다만 수급 중에 중요한 쇼커버링, 공매도는 거의 이제 큰 공매도 환매수는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쇼커버링이라 엔진은 이제 그 약해져서 ETF에 돈 들어오는 것 뿐인데 근데 ETF 돈 들어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건 좀 보기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실적 모멘텀이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반기까지는요, 양극재 쪽은 부진할 분위기입니다. 그냥 금속 가격이 계속 그동안 쭉 하락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품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역시 돌파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쌍봉 상황이라 2차 전지도 지금 낙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좀 정리정돈되는 과정이다. 정리정돈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쪽이 좀 강할 것인가? 오늘은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주는. 아유, 우리 강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 강수님은 우리 정혜원님이신데 텔레그램 다운 안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강수님 텔레그램 다운 좀 받아주십시오. 자, 맨더그린 자동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요. 지금 계속 다들 얘기하는 게 피크아웃 아닐까? 왜냐면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단군일에 지금처럼 잘 되는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야, 그동안 자동차는 이런 흐름이었지 않니? 지금이 상투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현대차 같은 게 실적이 좋아도 못 올라가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될지 오히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야, 지금까지의 박스권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야, 우리가 자동차가 거의 일본의 그 토요타처럼 우상향하는 구조로 가. 이렇게 된다면 급등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품격이 높아져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잘해줘서 우리나라 뭐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5천 년 역사 중에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고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나라 한국어가 제2 외국어가 되고 뭐 그 외입니까? 튀르키예니 뭐 유럽 가보면 몽골도 그렇고요. 웬만한 한국말은 다 어느 정도로 할 정도로 그런 문화 강국을 만들었는데 그런 덕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이 또 K-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한국을 선방하게 되면 네, 한국 제품도 다 좋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는 해볼 만하다고 보는데 아직의 시장의 시각은 자동차는 지금 긴가민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구리님. 네. 네, 지금 네, 하이드로 리튬 네, VL은 생각보다 강한데요. 네, 다시 3만 원대 초반 가격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좀 3만 원 내가 쭉 바닥이었는데 이번에 잠시 이 KBS 건 때문에 잠시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항상 본질적인 요소 외의 걸로 주식을 판단하면 항상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수급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일시적 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KBS에 뭘 방송한답니다. 막 이런 것 가지고 민감하게 대응한 것들은 대체로 그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항상 본질, 제품 품질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런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결과가 좋은데 그래서 결국 지금 하이드로 리튬은 다시 원위치 하는 것 같아요. 3만 원선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는 규모는 작았으나 사토님은 규모는 작았으나 네, 수출했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소재를 수입하기 급급해서 지금 물량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수출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게 의미가 크죠. 일본이면요. 일본이 의외로 소재 쪽에 일본의 상사들이 소재 쪽에 많이 하는 걸 아시잖아요. 일본의 상사 같은 경우는 일본 흥업 같은 회사들은요. 인도네시아에다가 이미 2019년부터 코발트라든지 니켈 이런 자원을 확보해서 화물 공장을 짓고 막 생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상사들이 소재 쪽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수출 정도 할 것 같으면 여타 일본 회사 상사들이나 회사들에서도 네, 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보어스에 뭔가 추가적인 얘기들을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기술이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산화 리튬,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자, 이와 관련한 자료들은요, 제가 다 제 카페에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활용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증권시장에서 나오기 전부터 제가 워낙 많은 자료들을 수산화 리튬을 일찌감치 분석해서 네, 요거 보시죠. 네, 네, 여기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이드로 리튬의 CULH 기술. 요거는 뭐냐? 네, 전용 박사의 4대 특허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 CULH는 네,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염호에서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호 자꾸 하니까 소금하고 무슨 리튬하고 관계가 있는 타고 착각을 하는데 소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리튬은 네, 마그마에서 나 마그마 화산 활동이 돼야 된다. 화산 활동. 네. 그래서 안데스 산맥, 미국의 로키 산맥, 뭐 이런 근방에 다 있습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닷물에서 뭐 소금을 추출한다고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2010년, 12년 이때 본 포스코도요 한때 무식해서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연구소도 만든 적이 있어요. 뉴스 나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었죠.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염호, 세계 염호들은 불순물이 많아.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97%가 버려져 있다.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런데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CuLX 기술은 리튬 복합 조성물, 자, 리튬 복합 조성물 여기에서 네, 그제 미국 특허가 나온 게 그죠. 여기서 리튬을 추출하는 거를 네, 미국 특허 받았다는 거죠. 그다음 CuLC는 탄산 리튬, 그다음 CuLH는요, 네, 수산화 리튬. 그다음에 CuB, 요걸 이제 우리가 폐배터리에서 리튬, 요 굉장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기술이 다 결국 이게 중요한 게 기술이란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과학.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아마 상사들이 국내도 그렇고요. 상사들이 문독을 올리는 왜냐하면 그 이 폐배터리 이런 거를 가지고 중국의 LFP 배터리 우리가 배터리를 보면요. 여러분들 배터리 만드는 게 쉬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삼성 SDI 이런 데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의 불량률이 한 15%다. SK온이 30%다. 배터리 만드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아주 민감합니다. 온도도 민감하고 잘 만들어야 돼. 여차하면 불량이 나는데요. 15%, 30%다. 저는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배터리 불량률이 15%면 상당히 그럼 그 성공률이 85%라는 건데, 야,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이것들이 지금은 주요 요인들이에요. 배터리 만드는 과정에서도 불량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기차가 폐차돼서 나오는 물량은 적지만 이런 것들이 많고 해서 LF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사들이 만약에 제 생각에는 한다면 네, 뭐 수산의 리튬을 사가는 이건 사가면 되는 거고 수산의 리튬을 사가면 사가는 건데 폐배터리 이런 거나 아마 뭔가 좀 얘기들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상사들하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고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수산화 리튬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수산화 리튬은 모든 리튬 화물의 기본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질산 리튬, 요거는 이제 미사일 폭발물 같은 데서 염화 리튬, 황화 리튬, 리튬 스테알레이트 이런 것들은요 다 수산화 리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산화 리튬에다가 질산을 섞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비쌉니다. 사실 전기차용보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리튬 화합물은요, 알보말 이런 데는 다 리튬 화합물까지 다 같이 만들죠. 직접 리튬 스테알레이트도 만들, 질산 리튬, 염화 리튬 이런 걸 만들어서 직접 공급하죠. 만약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도 뭐 질산 리튬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 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첨보 같은 데서 이런 것도 질산 리튬도 만들고 했는데요. 이런 회사가 좀 질산 리튬 부분의 경쟁력을 잃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쨌거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를 아시겠죠.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요. 다만 제가 경계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허구한 날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저도 막 온갖 유튜브 방송 나가서 맨날 수산을 리튬 하면 큰 영향이 오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주식과 결혼하면 항상 결과가 나쁘더라. 그래서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일어나는 일만 업데이트 해드리고 나머지 판단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들 맹신을 해버리거든요. 그 주식과 결혼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객관적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말씀 좀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리어리가 그렇더라. 역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우리 애청자님들은 우리 하 대표한테 객관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어제 제가 개장 전 방송에 다 말씀을 그렇게 쭉 드리고 나니까 좀 편안하셨죠? 남양 밀크님, 알부마 강복 리튬의 고순도 울트라 리튬, 우리 남양 밀크님은 거의 뭐, 그 기업 기밀에 관한 것들 자꾸 물어보시니까, 네,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알버말이나 강목 리튬이, 글쎄요, 뭐, 그 나라에도 그,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황화 리튬은요, 황화 리튬은 지금 전기차가 순도 99.99%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아이들을 이제 순도 99.999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 황화 리튬 전고체 배터리는 네, 순도가 99.999% 이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탄산 함유량 2000ppm 이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순도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지금 한 5000에서 6000 ppm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고순도, 아마 그 나라에도 그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이 있다면, 황화 리튬계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뭐 그런 회사에다가 좀 만들어 다오 하고 요청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와 관련된 뭐 제가 아는 뉴스나 지식은 아직 없습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 포스코 이렇게 모총사들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밀려드는 예탁금이 증가한 그 개인들의 자금은 이쪽에 있다. 또 특히 또 우리 유명 유튜버께서 27일, 28일 날 타이거 ETF에 1억씩 샀다.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27일, 28일, 네. 이날 1억 샀다 하니까 또 개인들이 또 사게 되고, 사면은 개인들이 샀다는 것은 펀드에 돈을 넣었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게 되면 이 종목들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이런 거 사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공매도의 쇼커버링이라는, 그 공매도가 쇼커버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네, 엔진 하나는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ETF에 돈 들어가는 것만으로 주가가 크게 급등하기는 저는 좀 버겁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이 소부장들이 약한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데일리에서 그렇게 추리를 했죠. 이럴까봐 제가 데일리에 추리를 한 게 타임폴리오에 지금 이 공매도를 쳤다가 결국 2차 전지에 공매도를 쳤다가 여기서 터지면 롱숏 전략이 보통 이렇게 쇼트를 2차 전지를 하면 좀 대척점에 있다 그럴까요? 반도체 쪽을 롱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롱숏 펀드들 포지션을 좀 굳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잦습니다. 근데 한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 다른 포지션도 일단 정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네, 반도체 동력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보인다 하고 이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그런 조짐이 나타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주시장의 흐름을 아시겠죠? 아, 이런 쪽으로 지금 굴러가는구나. 오늘 또 윤영님, 강수님, 우리 맥파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맥파이님은 저한테 처음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자, HA68 하나입니다. 네이버닷컴인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처음 보내주시는 분은 성함, 닉네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보답할 상황이 되면 또 보답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소부장들이 밀리는 게 좀 뚜렷해지는 거. 어제 오후부터 이런 경향인데요. 이 배경에는 펀드들의 그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름 전략이 좀 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IT들도 그렇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8월 들으면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 최근에 보면 LX 세미콘 같은 주식이 네, 콩 떨어졌거든요. 콩 떨어질 때가 이게 2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한데 사실 1분기 실적이 부진할 줄 다 예상했는데 네, 예상했지만 실적 부진하니까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장에 눈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여타 뭐 심택도 그렇고 여타 종목들도 다 2분기 실적 다들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거든요. 소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많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LX 세미콘 주가 흐름 보면 제가 조금 놀랐어요. 실적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게 나왔는데 또 주가가 빠진다. 오호, 참. 옛날 같으면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안 좋게 나오면 아 이제 악재 소멸이다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눈높이가 좀 이렇구나. 네, 그것도 맞춰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IT 소부장은 2분기 실적이 네, 부진한 것, 다 부진할 줄 알지만 지금 부진한 걸로 나오면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시장의 데일리에서 제가 분석했듯이 이 증가하는 예탁금, 네, 이쪽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되고, 타임폴리오 이런 걸로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더 이상 주가를 압박하는 그런 건 없겠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 공매도 상위 종목들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엔캠이라든지 첨보,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 쭉 말씀드렸는데 한국증권TV 영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공매도가 더 이상 주가에 압박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대신에 이렇게 2차 전지 공매도 포지션을 풀어버리면 네, 그 반대편에 있는 반도체가 약화될 수도 있다. 네, 그게 좀 지금 정시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2차 전지가 힘을 내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요거는 지금 예탁금이 이제 남아있는 변수가 예탁금이 이쪽으로 몰리버리면 좀 오버슈팅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좀 쌍봉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8월 3일 이번 주 목요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고 전체적으로는 예탁감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2차 전지냐 뭐 소부장이냐 이런 접근보다는요 개별 종목 위주로 오스코텍 그런 재료가 있어? 그래 좋아. 그래 뭐 지노믹 트리가 그런 게 있어? 뭐 이런지 개별 재료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특히 8월에는 이제부터는 중소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는 대체로 기업들이 휴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실적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번 주에 나오는 회사 있으니까 기업들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저도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종기업 있는 대로 우리 정 의원님, 프로님, CEO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영님, 이강수님, 맥파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우리 정 의원만 모시고 방송한 날이고요. 전체 방송은 목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목요일 날 8시 반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방송 하태민 주식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